안녕하세요. 스웨이 성형외과의 박지훈 대표원장입니다. 스웨이 텍스티드 네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스웨이 텍스티드는 다양한 의학 정보를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한 스푼 정도 첨가해서 설명해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슴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구형구축과 보형물 파열이라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심각한 부작용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덜 심각하지만 발생 빈도는 더 빈번한 부작용인 출혈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혈, 어떤 종류의 수술에서든 발생 가능한 부작용 중 하나죠. 다만 성형수술 부위 중에서 가슴 부위는 얼굴에 비해 혈관이 굵고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실 출혈은 수술할 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수술할 때 정교하게 박리를 하면서 혈관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수술을 하면 사실 거의 출혈 없이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술 중에 출혈이 있더라도 지혈을 꼼꼼하게 잘 한다면 추후에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가슴 수술 후 출혈은 저는 출혈 양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에 관련된 출혈인데 이런 경우 대부분 수술 후 10일 내로 가슴이 붓거나 멍이 들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십니다. 이 경우는 수술 중에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혈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술을 마무리하여 환자가 마취해서 깰 때 혈압이 올라가며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노출된 혈관에 손상을 야기하거나 보형물이 움직이면서 이 노출되어 있는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소 불운한 케이스인데요. 피막 형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출혈입니다. 정말로 불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2주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얇은 피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피막은 쉽게 말해 흉터 조직이거든요. 이 흉터가 생기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을 견인, 좀 끌어당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혈관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수술 후 전혀 문제 없이 붓기도 별로 없고 멍도 들지 않고 문제 없이 지내시다가 한 2주 뒤에 가슴이 부어오르고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길게는 한 4주 정도까지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과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드물지만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떤 이유로든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가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출혈이 환자분의 전신적인 상태를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대량 출혈로 인한 혈압 저하 등의 전신적인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도 이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빠른 대응은 중요한데 출혈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슴 내의 공간,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계획보다 훨씬 넓어지게 되고 특히나 바깥쪽의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바깥쪽의 공간이 넓어지면 감각신경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추후에 엿빠짐 등의 부작용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한 빨리 지혈과 세척을 한 뒤 넓어진 공간을 보정브라나 테이핑, 압박붕대 등의 압박요법을 사용해서 막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혈은 그 자체로 추후 구형구축 발생 또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제대로 된 세척과 지혈이 필요해요. 일부 병원에서 그냥 피가 나서 오시면은 피주머니 정도만 삽입해서 고여있는 피를 빼주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출혈 환자가 오면 보형물을 제거하고 안쪽을 제대로 확인해서 출혈의 포인트를 찾아낸 뒤 이 부위를 지혈하고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과 관련돼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 압박붕대 그리고 피주머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근육에서 발생하는 출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지혈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압박붕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붕대도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까지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출혈을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피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피주머니는 기본적으로 몸 안에 고여있는 체액과 피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 피주머니가 있어서 안쪽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깨끗하게 밖으로 빼주는 것이 장기적인 결과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주머니 자체는 몸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거든요. 감염의 확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괜히 감염만 증가시키는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출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피주머니를 넣는다고 해서 출혈 자체가 예방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지혈을 시키는 기능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피가 났을 경우에 안쪽에 고이게 되면은 가슴이 붓고 통증이 극심해지고 공간이 넓어진다는 부작용이 있겠죠. 하지만 이 피주머니가 그 피를 밖으로 좀 빼주면서 어느 정도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 응급 처치를 요할 정도로 대량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증상을 많이 경감시켜 주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이 안쪽에서 피가 어느 정도 나다가 이 공간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지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압박이 되면서. 근데 이 피주머니가 있으면은 계속 바깥으로 뭔가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스로 지혈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출혈량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 때문에 피주머니를 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피주머니를 넣기도 해보고 안 넣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안 넣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은 말 그대로 염증 반응이 심해서 보형물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염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가슴 수술 시 염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수술 중에 세균에 오염되어 보형물 주변으로 이 세균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염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환자분이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염증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가슴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가슴 주변의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통증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폐혈증 등의 전신적인 증상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 정말 드물지만 아주 위험한 경우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염증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균으로 인한 염증의 경우 보형물 주변을 세척하고 항생제 사용을 병행하면서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치료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요.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보형물 주변에 세균들이 자리 잡게 되면 이 항생제가 그쪽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치료를 하면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상황까지 가는 건 막더라도 결국에는 구형구축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수술하고 환자분들을 볼 때 슬프다고 생각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 환자도 의사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부작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병적으로 청결, 위생에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세균 감염 외에도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 또한 발생할 수 있어요. 면역 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인 보형물을 우리 몸의 적으로 인식해서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때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나 소염제를 사용하며 경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효과가 없을 경우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보형물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수술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이때 수술 시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감염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최소 6개월은 지나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 반응으로 인해 보형물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보형물과 우리 몸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보형물을 삽입한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차라리 자가 지방 이식을 통한 확대 수술이 더 적합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출혈과 염증이 어느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스웨이에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정말 놀라고 있는 부분인데, 개원 후 촬영 날까지 단 한 명도 출혈과 염증으로 응급 조치를 취한 분이 안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시대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밑빠짐, 옆빠짐 등의 과도한 움직임과 보형물의 뒤집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